어쨌든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청약이 당첨됐어, 아니면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갔어 하는 스토리들이 들어가서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기운이 좀 좋은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꿈부 최은주라고 하고요. 요번에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10년의 중개와 부동산 투자를 겸하다 보니까 성공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기도 있다, 실패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이 별로 안 좋은 장에서 팔았던 것들을 보면 가격을 최저가로 놨어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싸도 안 나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쁘지 않은 집. 요번에 이제 거래된 것 중에 1층인데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가지고 전세가 나간 집은 뭐냐면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들어갔을 때 와 하는 정도의 그런 집들이 있으니,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냥 할게요 하는, 은행 바로 가서 알아볼게요 하는 정도의 그런 집이 되니까 1층이라도 불구하고 최고가 전세가로 해서 나갔거든요. 어쨌든 이쁘게 꾸며놓는 거는 내가 들어갔을 때 느낌이 좋게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청약이 당첨됐어, 아니면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갔어 하는 스토리들이 들어가서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기운이 좀 좋은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비싸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느낌을 주면 되거든요. 그 느낌을 주면 임차인용은 충분히 나가고요. 실거주자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내 만족으로 이렇게 막 희한찬란하게 하지 않는 댄디한 느낌, 깔끔한 느낌, 그런 쪽으로 해놓으면 충분히 나가진 않을까 싶어요. 예. 실거주자냐 투자자냐의 입장은 있는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싸게 해가지고 내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할 거야 하는 선택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를 놓을 거기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조금 주더라도 번거로운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어차피 수리 기간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매도인하고 잔금을 치르고 수리하고 임차인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번거로운 이 기간을 조금 줄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비싸도 수리가 된 쪽을 투자자들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싸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인테리어를 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해요. 요즘은 신축이에요. 영통으로 보면 구축 동네가 있거든요.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고 역도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 하는 호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살기가 되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진 영흥 프로지오라는 그런 신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망포동이라는 신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죠. 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부동산은 땅이야, 땅값, 입지가 결국은 땅이지 하는 생각으로 구축 역세권 요거만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망포라는 동네가 이제 신축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분양권들이 마피도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존의 중개사분들이 그쪽에 입지는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확 신축으로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또 여기서 멀더라도 신축으로만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제는 신축을 먼저 보고, 신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구축 동네의 핵심지 그쪽으로 먼저 보고, 요것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벗어난 학군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지하 연결된 거, 그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해 하시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그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그게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되게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교에 입주 때부터 사셨다가 지금 많이 이제 시세 차익이 됐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급지를 낮춰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신축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신축이 있는 대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일 크세요. 주차장하고 커뮤니티 시설, 그 불편함이 커서 구축 동네로는 다시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는 구축으로 안 오시고, 구축에서도 그 편리함에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수요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라고 신축을 안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더더욱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제 밥까지 주는 그런 시설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늘고 있으니 신축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처음 중개하고 얼마 안 지나서 구축 24평 소형 아파트 전세를 구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가 대기업
맞벌이 부부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세를 살면서 광교에 집을 갭 투자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세 만기 끝나면서 굴로 넘어가셨고, 집값이 조금 올라갔을 때 다시 여기서 대출 받아서 조금 큰 평형으로 갭 투자를 해놓으시고 다시 갈아타시고, 이 과정으로 그냥 10년 안에 그냥 쭉 해서 20억 정도 자산을 증식하신 거지. 그냥 갈아타기만 잘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가신 분이 있고, 또 한 맞벌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여러 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작게 집을 저축하신 거지. 10채에서 20채 정도 이렇게 했다가 그걸 기반 삼아서 서울에 이제 건축을 하셨죠. 건물주가 되신 거죠.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식 뭐 단타 투자하는 것도 트레이딩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인데, 지난 19년부터 22년도까지 법인 투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법인 투자자들은 거의 부동산을 주식처럼 하셨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빨리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법인 투자 과하게 하면서 이게 많이 늘려가면서 법인 투자자들이 공시가 1억 이하 작은 아파트들로 갔었단 말이에요. 수도권의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려오는 폭이 덜 했다라고 보면, 지방의 1억 이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 폭이 좀 커요.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렸고, 역전세는 막아야 되고, 법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끌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종부세 세금 내야 되고, 이자도 높았고, 역전세 나오고 하니까 무너진 투자자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부동산에 썼던 그 힘든 얘기들이 거의 법인 투자자들이 많고, 그 1억 이하짜리까지 끝났으면 됐는데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수익형 상품인데, 분명히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상품인데 우리가 단기에 분양권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들어갔던 거, 너무 부동산을 빨리 수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라든지, 수익형인지 시세 차익형인지 그 기준점이 있는 투자를 벗어나서 하는 투자, 법인 너무 단타형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좀 힘들어지셨죠.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그분들은 나가실 때도 많이 힘들어요. 조율이라는 게 없어요. 협의가 있고 조율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 입장의 것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집 한 번 보여줄 때 얼마씩 주세요. 그럼 보여줄게요. 하시거나, 만기일에서 하루라도 늦춰지면 손해배상 얼마 주세요 하는 경우, 이것들을 본인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과하게 뭔가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제 임차인에서는 좀 배제를 해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제 손님은 안 해요.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보증금을 당연히 만기일에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달 먼저 나갈 거예요, 한 달 뒤에 나갈 거예요 하는 것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다 맘쳐라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번에도 저희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내용증명까지 만기일에 안 주면 손해배상 얼마, 하루당 얼마 이렇게 하고서 보내셨는데, 결국은 자기가 다시 이제 문자 오기를 나 한 달 뒤에 나갈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하루 지나면서의 손해배상 얼마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한 달 뒤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월세 주시나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뭐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조금 흠집 나고 고쳐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용 수익상에 내가 완전히 불편하다, 고쳐줘야 된다, 수도꼭지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건데, 본인이 잘못해서 뭔가 부러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제 다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면 조금 불편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전구 하나가 아니라 집을 전체적으로 뭔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벌레 하나 나왔다고 해서 세스콤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구사항이 많다, 너무 과하다, 따지는 게 많다 그러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가실 때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리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분들은 좀 걸르고 싶어요. 저는 임차인들끼리의 임대인 골탕 먹이기, 이런 카페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사 간다고 할 때 이사비 얼마 정도 요구해라 하물며,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내가 이날 반환해주겠다 하는데 반환 계좌를 막아버리는, 안 주는,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반환금을 안 받으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임차권 등기 풀으려면 이분한테, 임차인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점점 더 임차인의 권리가 좀 많아지는, 커지는 그런 제도,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 서로 조율하고 존중하고
아, 그래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입장, 네 입장, 내 입장, 네 입장, 내 입장, 네 입장.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 특약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중개 계약서에 특약만 이만큼 나니까 자꾸 별지가 생겨요. MZ분들이 인터넷에서 알아온 얘기들을 다 써달래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문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다시 고쳐 쓰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데요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들었던 손님 MZ 중에 집을 사는 거예요. 임차가 아니고 집을 사는 입장이었는데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 집이 집 상태 그대로 하고 고칠 거 내가 고치는 거잖아요. 임차가 아니고. 근데 싱크대 부분에 곰팡이가 있다. 곰팡이가 있으니 이 싱크대를 고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누수가 있었던 것도 다 잡혔다. 이거는 고쳐 쓰는 거다. 본인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법무사를 모시고 와서 법적으로 이걸 따져대는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매도인이 그럼 서로 없던 계약으로 합시다 하고서 계약이 안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매매를 하는 건지 임차를 하는 건지 법률 규정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본인 입장에서 내 돈 안 쓰고 싶은 거예요. 내 돈 안 쓰고 임차를 놓으려고 하시는 투자자분이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매매에 있어서는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누수의 부분에 관련돼서만 있는데 아래층 누수에 관련해서 위층에서 왔던 거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봐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다 고쳐주세요 하는 상황이 오니까 MZ분들이 너무 인터넷에서 이렇게 널린 정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만 다 가져오시면 상대의 입장에서는 하다가 이게 좀 감정으로 가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법에 정해진 것도 있고 관례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경우에 있어도 판례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건데 자기한테 유리한 판례만 가지고 와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자기한테 유리한 또 판례 가지고서만 얘기하고 싸움밖에 안 돼요. 보증보험이요. 이제 보증보험이 안 될 시에는 계약이 없던 거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시에는 계약이 없던 거로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또 특약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바뀐 규정들이 좀 있긴 있어요. 꼭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하고 전세보증보험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요게 안 될 시에는 계약이 없던 거로 해달라 하는 써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요분들이 알아보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또 이 집을 그냥 멈춘 상태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계약이 되려면 규정 특약에 맞춰서 하고 있죠. 근데 안 되는 상황은 계약을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임대인 서류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랑 이제 전입세대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 확인시켜줘야 된다. 안 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특약이 좀 들어가죠.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유지되려면 어쨌든 기대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존중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존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오실 때는 중개사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 같아요. 존중은 없고 그런 손님들한테는 조금 아쉽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에 대한 정보가 조금 정확하게 주시면 좋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으로 어떤 집을 구할 것인지 어떤 매물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는 게 저도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경매 물건을 이거 보고 왔어요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공부의 입장으로 와도 충분히 그 설명해 드릴 건 해드리거든요.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정확하게 저 알고 싶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알려주시는 분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임장 크루들 계시잖아요. 임장 크루들 그냥 집만 보고 가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본에 맞는 집을 찾아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본은 안 되는데 괜히 집만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내 투자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효율이라든지 정보의 효율이라든지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